네, 안녕하세요. 네이와이어 대중음악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수업은 13주차의 긍정적인 영향에 반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13주차에 말씀드린 대로 13주차와 14주차의 수업 내용은 일부의 주장이에요. 개인의 주장이고 여러분들이 토론 과제를 제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물론 이 수업 내용에 있는 것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나는 찬성한다. 이런 근거로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에는 음악 비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1인칭 비전문가의 주장을 알아보고요. 사회국정원으로서의 비전문가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발달이 비전문가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사례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AI 기술 발달이 사회 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이건 지금 대중음악 부분에서 음악을 선택하거나 음악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13주와 비슷한 그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의 주장 사례 1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비전문가라면 제가 전문가이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가령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이 결여됐다 이건 사실 왜냐하면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요. 이 저작권이 인정받는 범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한 것들을 그 창작 저작권으로 우리가 그 저작권 협회에서도 인정을 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AI가 만드는 것들은 AI가 기존에 만들어진 음악 물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이겠죠. 제작물 제작물들에서 일부를 취합해서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형태로 해서 인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아티스트가 실제 부른 게 아니고 기계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그 커버 가수 버전을 보면 그래서 그 기계로 만들어낸 게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감성이나 감정을 100%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그 다른 가수의 AI를 통한 커버곡에서 가장 큰 오류랄까요? 어떤 뭐 문제점 혹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브루노 마스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브루노 마스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이 기대하는 만큼 그 아티스트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충성도가 높을 경우에 더 심해지긴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인간의 감정이 결여돼서 나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 결여 이건 사실 과유불급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폭제품이 많이 있다 보면 사실 그 본인에게도 좀 덜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적당한 일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특정 가수 그러니까 가수 1인의 목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곡 100곡을 다 만들었어요. 듣다 보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저는 100명 중에 99명 혹은 100명, 1명 중에 9,999명은 이걸 지겹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금방 들린다. 왜냐면 가수를 좋아하는 거는 그 가수의 뭐 목소리, 그 가수의 어떤 어,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수가 보여진 어떤 뭐 패션, 그다음에 사상,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곡을 혹은 뭐 200곡 여러 곡까지 곡을 듣는 이유는 그 곡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개성, 나름대로의 끌리는 어떤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떤 노래는 너무 슬퍼서 좋아하고, 어떤 노래는 좀 덤덤하고 그래서 좋아하고, 어떤 노래는 되게 격정적이어서 좋아하고. 근데 이거를 한 가수의 목소리로 다 듣는다면 아무래도 이 개성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게 들릴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희소성이 결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한두 곡을 이렇게 듣느냐 아니면 뭐 아는 곡들 대부분의 곡을 이렇게 듣느냐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특정한 곡 한 곡, 두 곡, 뭐 세 곡 이 정도까지는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나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행위를 할 리가 없잖아요. 뭐 그냥 내가 싫어하는 나 이건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나한테도 그렇고 별로 감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른 가수의 커버 버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이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뭐 수혜자라고 하기 좀 그렇고 피해자라고 할게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감정이 결여된 첫 번째 사례는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실제 부정적이다 보면 그거를 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가 아니야. 실제 이건 그 가수의 음성이 아니고 조작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실제 가수의 녹음을 실제 본 실제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 가수에 조금 더 충성도가 있는 경우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희소성 결여의 사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인이죠.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복제와 편집을 우려하게 되겠죠.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거랑 약간 배는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음악과 여러 가지 가수 중에서도 내가 특정 가수를 내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들어보면요. 제가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정 가수의 곡을 한 3곡, 4곡 정도 딱 들으면 그 가수의 그 특징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걸 듣고 싶은 느낌도 사실 있어요. 사실 음악이 내가 듣는 그 특정 가수의 곡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발라드, 힙합, 메탈, 컨트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이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출발하는 가수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같은 가수의 곡을 듣는 것보다는 좀 그 가수의 어떤 매력 포인트는 이 곡보다는 잘 드러나고 그다음에 저 곡은 또 다른 노래 그 가수의 매력이 있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위적인 복제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게 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기타는 사람과 AI로 제작된 정보의 부정확성, 불확실성, 오픈 데이터를 수별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알고 이건 AI가 만든 거야. 라든지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사실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거짓 뉴스든 거짓 정보든 AI를 활용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부정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는데 신뢰성이 제기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학습해서 얘가 그 도출되는 결과는 정답이 아니고
통계를 내서 그러니까 그 통계 중에 우위에 있는 자료를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AI가 우리가 챗GPT 통해서 쓰거든 뭐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가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해? 뭐 등등 얘기했을 때 그게 물론 뭐 여러 신문 기사, 연구 자료,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있는 개인 뭐 기사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가장 우위에 있는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주목되는 것들에 대해서 챗GPT가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가진 실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AI가 작업을 했다 혹은 AI가 만든 거라는 정보를 모른 채 그 컨텐츠를 접하게 된다면 당연히 잘못된 데이터를 습득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막 이것이 좋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 노래도 별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 시점에서의 주장. 이거는 이제 구성원이라고 하면 사회는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이나 다양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 번째 사례, 부정적인 영향의 첫 번째 사례예요. 자신을 아티스트에 투영해서 아티스트에게 공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사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성원들의 서로의 입장과 취향, 뭐 역할, 능력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를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 나만이 가진 어떤 고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인이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찜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로 편집이나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된 훈련 과정을 거쳐한 기술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한 대가 없이 사용한다면 누가 아티스트의 글을 걸을 것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사례 1번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실 첫 번째 요 사례가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기본 베이스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이죠. 12주차에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직업에 대한 각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직업에 대한 뭐랄까 자신만의 어떤 그 자존감은 아니고 하여튼 나 이 직업이 난 너무 좋다. 이 직업이 너무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직업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면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어떤 과정들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 같은 얘기긴 해요. 이게 사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개발하는 분야를 타인이 존중해주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나도 음악가로서 내 역할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기를 나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이렇게 주특기를 써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는다고 하면 고유의 예술 혹은 뭐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회의감이 들 테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그 직업을 같은 걸 전환을 하게 되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수도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개성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좀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편의점 피해자, AI 활용자라고 첫 번째 사례를 피해자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AI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작업을 했을 때 어, 이 약간 쉽게 뭔가를 만들고 쉽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조금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여러분 뭐 GTA 같은 걸 생각해 볼게요. GTA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게임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쉽게 재화를 모은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돼 있어야 어떤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데 그 임무를 빠른 시간에 완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되다 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아티스트에 투영해서 아티스트에게 공감을 하게 되면 이 AI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활용하다 보면 이게 어떤 약간 그 작업에 대한 진정성도 좀 약해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좀 쉽게 질리거나 아니면 그 작업 자체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문가의 상당 의지도 축소될 거고요.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는 마찬가지로 AI 활용자인데요. 이 비전문가의 상당 의지 축소. 아까 말씀드린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타로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노래나 오락가리로서 음악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접근은 쉬워지지만 음악에 대한 어떤 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투자하는 시간 혹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신을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 그러면 내가 AI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음악 산업에 미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주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음악을 제작하여 발생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이 전문가가 음악을 제작하면 좋은 영향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안 좋은 영향으로는 좀 비전문가 음악을 제작하면 음악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음악이 난립하게 되면, 난무하게 되면 그 정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하는 음악 감상자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그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음악 전문인의 사기도 저하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뭐 10년, 20년을 고생해서 이것들을 완성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거 없이도 AI를 써서 혹은 뭐 1만 원을 들여서 완성을 했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이 기간이 내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음악인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생태계, 음악인 생태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중에게 감동이나 위로 등 메시지를 주기보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될 것 같다. 음악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순수한 기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악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음악의 기능이 그냥 뭐 위로를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속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술적인 행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동질감 줄 수 있고 뭐 결속감이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음악이 기능이 사실 개인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한다면 음악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개성시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이 먼저냐 음악이 먼저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요. 그만큼 음악을 숭고하고 사람이 기존부터 또 어떤 타악의 울림 같은 거, 리듬 형태 아니면 바람이 스치는 어떤 그런 소리 형태로 음악은 있었겠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음악을 띄었냐 안 띄었냐에 따라서 뭐 사람이 음악을 만든 거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음악이 개인에 의해서 혹은 어떤 집단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다르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 뭐 음악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가장 힘 있는 그룹, 힘 있는 회사의 의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건 제가 뭐 스포츠차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확장시켜서 본다면 국내하고 국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대중문화론적으로 약간 접근을 해볼게요. 국내와 국외가 다른 점은 저는 장르의 다양성 같아요. 장르의 다양성이 적은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외국도 제가 여기서 두 개라고 하는 거는 뭐 미국 같은 경우인데요. 미국이나 영국도 자기 나라 자기 음악에 대한 자기 나라 음악에 대한 게 굉장히 자부심도 강하고 다른 나라의 음악에 대한 것도 배타적인 느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200 같은 것도 있고 글로벌 핫백 같은 경우는 타그 국적 언어로 된 거 그런 타그 인종들이 초반에는 많이 올라오기 어려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도 단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국외 간단하게 빌보드와 비교했을 때 국내가 어떤 단점 지향을 보면 국내는 사실 그 팬덤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장르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트로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댄스 장르 쪽 이런 장르가 조금 더 부각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10대와 20대의 영향력에 가장 저우받는 그런 음악들이 대부분 다 순위권에 있고 그런 음악들을 다 기획사들이 제작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개인적인 욕구 충족, 개인이라는 거가 있지만 개인이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보다 큰 개념이 뭐 투자사들 자본 올라가다 보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약간 대입해서 보고 위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정부의 내일 다양성을 심야 끌어내고 13번째 타정보에 대해서 회차입니다. 배타적이나 듣는 피타적인 주제는 평가가 일자리와 나올 수도 관련된 있다. 이건 얘기인데요. 개인도 일자리 마찬가지고 문제 또는 그리고 일거리 문제는 우리 집단일 선거도 수도 있고 구축 하죠. 사회 전체 2008년 대중일 수도 28 있을 세계 거고요. 금융위기 그래서 이후에 이 우리나라 세계 같은 경제 경우는 자체가 계속 저성장에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10년은 2019년 장르에 코로나 대한 팬데믹까지 발생을 보장이 많이 하면서 없다 보니까 일자리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 문제들이 빌보드 훨씬 시상 더 같은 거 복잡한 있거든요. 양상을 컨트리도 띠고 있죠. 있고 가수들도 자, 있고 일자리 업기와 그다음에 뭐 일자리 블루스, 위기 재즈 여러 사이에서 가지 등등이 우리가 있잖아요. 받는 심리적인 근데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실 해결하고 우리나라에는 좀 더 그렇게 다양한 만족스럽게 이 시장을 국가에서의 한다고 삶을 그러지 끌어나갈 수 않고 있을 그만큼 것인지 시장이 활발히 이야기를 움직이지도 합니다. 않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있다 보니까 고용야구 하면은 구직자의 국민들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죠. 사회든 당연히 그럴 수밖에 개인적인 어떤 없지만 특정 구직자의 부류음악에 대해서 관점을 놓치면 그 구직도 음악을 사실 제외한 실패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 좀 자, 일하는 사실 사람을 이런 구할 때 배타적인 무엇을 어떤 고려하는지에 모습을 대한 관점이 꼭 가질 수 필요하다는 거야. 있다라는 점이 그리고 일할 때는 그냥 이대로 계속할 것만 중에 하나인 것 같잖아요.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의지와 전혀 자, 상관없이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일터를 AI가 대중 떠나야만 할 음악의 수도 특징 있어요. 보면은 아마 상상의 이 무력도 아이는 없을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 부족하고요. 지금 그다음에 정규경 대상으로 씨, 인해서 노이즈 스키미라는 희소성이 책이 결여돼서 있거든요. 자, 꽤 2019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비슷한 세 부분을 개의 위해서 대결이 있었어요. 많이 노출이 예, 되고 알파고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를 이슬로 존중하고 그다음에 개념으로서 다른 본인도 얘기가 배우고 있죠. 평가하는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반대의 개념이겠죠. 이제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AI가 대중음악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나 그 AI가 학습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본인도 같이 동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본인도 그런 되게 한 영역에서 존중받기를 받는다라든지 하는 분들의 경우는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사람이나 AI가 만든 결과물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AI를 통한 커버 등 작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비전문가의 것들의 경영으로 제이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고유 영역을 첨언하는 것으로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비전문가가 AI를 활용해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회와 음악 시장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AI를 활용하면서 응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게 그다음에 좀 다른 어떤 시각으로 뭔가 음악이 재창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문가가 활용을 한다면 사실 전문가들처럼 대창조하거나 뭔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는 게 사실 어렵다 보니까 음악 발전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 영향처럼 많은 사람들이 음악 시장에 들어오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시에서는 음악 전문가 시선으로 보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AI와 대중음악 14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에서는요, 음악 비전문가가 바라보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2차시에서는 음악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부정적 영향이 어떤 것도 있는지, 여러분들이 토론을 할 때 부정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전문가의 주장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대중음악 산업 구성원으로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13주차, 14주차는 어떤 학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나는 AI가 대중음악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 혹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13주차, 14주차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13주차에 했던 긍정적인 요인이 14주차의 부정적인 요인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수업 때 얘기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I 기술 발달이 나 같은 전문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AI 기술 발달이 대중음악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뭐가 있을지, 부정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전 그 주제와 똑같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사례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음악 제작에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면 물론 AI도 사실 고도의 기술이긴 한데 음악 관련된, 그러니까 음악 학문 분야에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음악 제작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음악이라든지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데 했을 때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소화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보통 노래 대작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접근이 되죠. 그래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멜로디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드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고, 코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돼서 플러스 이제 보컬까지 묶어서 어떤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내가 노래 부르는 거와는 사실 노래 만드는 건 다른 난이도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뚜렷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기술, 그다음에 음악 기법, 그다음에 표현력 등을 써서 그걸 구성하는 게 뭐 음표 리듬, 코드, 높이, 뭐 박자, 뭐 가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세밀히 기획해서 제작을 그래서 음악 제작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AI로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겠죠. 물론 긍정적인 사례도 제가 13주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음악을 만들 때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음악의 기본적인 퀄리티가 유지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음악 제작을 할 자격이 좀 다소 부족하다. 혹은 뭐 대중음악 산업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난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악 전체적인 수준이 좀 떨어질 것을 우려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작자로서의 진정성 부분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전 차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악은 인생보다 길고 숭고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자질이 너만 있나, 너는 꼭 있나라고 물어본다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차례를 지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차례나 뭐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이거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령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것들과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나 그러면 뭐 체육복 입고 좀 약간 과하게 좀 비유를 한 건데요. 체육복 입고 라면 하나 넣고 나 그냥 대사 지낼래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나쁘다고 글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차례를 지나거나 제사를 만약에 지낸다면 그게 어떤 보상을 드린다는 측면 혹은 내가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뭐 누구한테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았을 때 좋을 선물을 내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령 내가 화장지 한 장을 건넨다든지 화장지 한 장도 그 사람이 없는 거 있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나는 제작자로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AI로 비전문가들이 자꾸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음악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응용이나 어떤 발전 변형이 없이는 음악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감당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도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AI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제가 12주차에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직업에 대해서도 많은 위기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전반적인 어떤 그 AI를 통한 음악 산업의 발전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사실 부정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 똑같이 볼게요. 첫 번째, 음악 제작하는 고대 기술과 기술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받냐? 보통 다수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낮은 품질의 음악이 노출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행한 일일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음악을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음악을 어떻게 들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게 뭐 라디오든 TV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음반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접근이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누구나 공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비전문가가 만든 음악도 당연히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도 당연히 전문가가 만든 좋은 작품도 사운드 클라우드나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방송국이나 그게 이제 정규 앨범 혹은 뭐 정규 음원으로 본다면 얘는 사실 어느 정도 단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우수하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방송국에 음원을 보내서 그 음원이 송출되기 위해서는 방송 심의를 받아야 되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방송 심의를 받으면 안 받으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 발매가 돼서 다 음악은 나오는데요. 그리고 뭐 멜론, 벅스, 뭐 애플 뮤직에서 다 나오는데요.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연을 보내도 그 음악이 송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 심의라는 걸 보통 받게 되는데 방송 심의를 받을 때는 그 곡의 가사도 쭈룩 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구닥다리인데 CD로 오디오 CD를 만들 제작해서 제작 보내는데도 아직까지 못거든요. 어쨌든 수고가 더 들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조금 더 어렵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수록되어 있는 곡 그리고 방송국의 방송 심의를 받은 곡을 둘 다 1이라는 파일로 하나 볼게요. 1로 하나 볼게요. 그러면 1이라고 좀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방송국 심의를 받은 이렇게 곡 중에서 좀 수준 미달이다. 이건 좀 너무 퀄리티 떨어진다는 곡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혹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렇게 음원 중에서 이거 좀 별론데 수준 미달인다는 곡의 비율이 어느 쪽이 높을까요? 예, 당연히 이쪽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방송국의 심의를 받는 수고의 노력도 있고 이 심의를 받으려면 비용도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사운드 클라우드나 뭐 유튜브라든지 조금 더 쉽게 공유하고 뭔가 게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조금 더 쉽게 제작이 가능한 그런 결과물도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낮은 품질의 음악이 노출될 확률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작자로서의 진정성, 자존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음악과 본인과 음악 제작자 그룹 자존감을 상실하고 성장 욕구가 저하되면 이 본인이나 음악 제작자 그룹 1차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결국 음악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만 피해받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 음악을 감상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깃발로는 음악 직업인의 생계 위기, 전문인 과정 이수자 감소로 인한 음악의 질 저하, 음악의 질 저하라는 면이 사실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음악 직업인의 생계 위기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12주차, 2차시, 12주차에서 말씀드린 직업에 대한 부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변호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을 해야 되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성격에 따라서 나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로스쿨 들어가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력 시험이라든지 신상적인 우수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로 어, 이것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음악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하는데 판결 내리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냐면 대법원 판례들이 있을 테니까요. 대법원 판례를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이 변호사도 어떤 그 사건에 있어서 판례를 따져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AI는 이전 한승 전 주차에서 여러 가지 AI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당연히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기억을 하고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도 사람보다는 AI 변호사가 훨씬 더 이 판례를 분석하고 이 판례에 어긋나는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의뢰 초래를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AI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감정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호를 하면서 그 판사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배심원 판결이 있으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그 증거에 대해서 뭔가 따질 때는 AI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노력을 했어요. 당연히 로스쿨 들어갈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통 기준이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럼 그들이 보통 노력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고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지만 중학교 때 올라와서 잘하고 고등학교 때 잘하고 이런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하고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령 뭐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고를 다 성적을 쌓거나 어떤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6년, 3년, 총 12년이죠. 그리고 이제 로스쿨 진학하고 하면 이게 기간만 따져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혁신 기술이 갑자기 나를 몰아내고 나를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록 나의 영역뿐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음악을 제작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뭐 디자인을 하는, 편집하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변호하는, 그다음에 어떤 그 주장을 내세우는 뭐 연구 쪽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 영역 쪽에서 그런 사례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계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보게 되죠. 저는 대중음악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의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 1인 창작자 감소와 소규모 제작사가 폐업이 예상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음원을 만들거나 음반을 만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이 음원이나 음반이 판매돼서 다시 그 수익으로 돌아오는 형태로 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많은 작품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본인의 작품이 그 선택받을 확률도 줄어들 테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투자한 어떤 비용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은 회사나 작은 규모의 그룹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대형만 살아남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대형이 살아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대형 우리가 이전에 미국 대중음악 산업을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대형 제작사들은 아무래도 그 대중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만 당연히 그 수익 창출의 목적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약간 획일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흥행성을 보장받는 대형 가수라든지 대형 제작자, 작곡자 이런 사람들하고만 조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신신 예술인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생성하는 많은 음악으로 인해서 음악 제작 비용이 되게 낮아질 거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악 사이트에서 월 뭐 2만 원, 3만 원 내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악들을 소유권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를 통해서 소규모 제작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음악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제작사 위주로 운영이 된다면 인디 음악 레이블 회사들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서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례, 소수음악의 경쟁력에 따라서 문화 형성권이 축소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음악을 즐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샹송을 즐기기도 하고요, 국악을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즈를 즐기고, 블루스를 즐기고, 뭐 컨트리를 즐기고, 테크노를 즐기고, EDM을 즐기고, 힙합도 즐기고, 힙합에서도 뭐 누구는 분배를 좋아하고, 누구는 트랩을 좋아하고, 뭐 등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 그 서브 컬처에 대한 그 서브 장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인디 레이블, 그리고 소규모 등등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대형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하는 음악들이 결국은 흥행 위주로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오픈에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국외 뭐 빌보드에 비교하는 국내 음악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음악은 사실 굉장히 다수가 댄스 아이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뭐 트로트가 요새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댄스 아이돌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는 그런 아이돌 위주예요. 그 영향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음악 장르, 이제 실습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안 트레디셔널 뮤직으로 해줘, 혹은 뭐 아시안 스타일 뭐 이렇게 막 떠도 이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그런 데 노출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포퓰러한 스타일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특정 장르나 이런 것들은 제작이 굉장히 어려워요. AI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점차 이게 악순환이 되면 점차 출제를 잃을 거예요. 왜냐면 AI가 학습하는 어떤 음악들이 AI 학습으로 인해서 흥행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흥행하는 음악을 AI가 학습을 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 AI가 학습한 형태가 이거와 유사한 형태를 띌 거예요. 그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인디 뮤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그 소규모 제작사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대중이다. 대중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한두 개의 획일화된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는 AI 관리자의 음악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AI를 설계하는 게 어쨌든 AI 개발 업체잖아요. AI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사실 이 회사의 고유 권한이고 당연히 비밀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회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어떤 거 위주로 하느냐, 그리고 어떤 거를 우선시하느냐 등에 따라서 이게 학습해서 그 생성되는 어떤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AI가 뭐 초반 강의 주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AI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두 개 업체 정도가 도전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죠. 근데 이런 큰 AI 기반 그 알고리즘이 이거를 그 개발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뭐 스타트업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회사들이 음악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독과점 행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시장 경제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소규모 제작사 감소로 발생하는 영향, 대형 자본을 유치한 제작사만 살아남게 되겠고요. 폐업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대중음악 산업의 하이 테이블, 그러니까 뭐 1인이나 소규모 사람들이겠죠. 기업이겠죠. 붕괴와 그와 연관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음악뿐 아니라 영상 디자인 등 모든 분야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인간으로서 사회적 구성에 힘이 약화가 되고 인류애가 결여되고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든 아니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에 우선하고 사람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이게 대기업이나 대규모 자본에 크게 딸려가다 보면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라는 것이 사실 최우선으로 두는 게 기업의 목적이라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인데 그런다 보면 이제 인류애가 많이 결여되고 그다음에 사람보다는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그런 효율을 위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문가가 생각하는 AI가 대중음악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음악에 대한 고대 기술과 지식 없이 만들어지는 음악의 질 저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중들이 무분별한 낮은 품질의 음악에 노출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고요. 그리고 소규모 제작자의 몰락으로 인해서 음악의 다양성이 결여되고 곧 대형 자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음악 시장에 따라서 대형 자본에 따라서 재편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비전문가의 등장에 전문가는 음악 학습 위해서 십수년, 뭐 몇십 년을 보낸 세월이 부족하다 생각할 거죠. 그죠? 저 같아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는 상당 조건의 저하 및 직업 전환으로 이어지게 될 거죠. 그러면 당연히 품질도 저하되고 음악 자체가 음악 산업의 또 이제 약화되겠죠. 대형 자본에 의해서 음악 시장이 재편될 것이고 그에 대응하는 인디레이블 음악은 몰락할 것이다. AI가 학습하기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은 음악 스타일들 장르는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음악 다양성에 영향을 끼친다. 나는 그래서 AI가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에 부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15주차에서는 전체 강의에 대한 정리와 대중문화로 적시적으로 알아보는 AI의 영향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토론 과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